이 시장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거대 담론들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라는 것은 인구가 줄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빠질 것이다 라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보편화된 그런 논리 구조 하에 이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조차도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대전제를 흔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진실 속에 사실 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도 흔들리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일본 얘기들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고령화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일본은 도쿄도조차도 이제 인구가 순감으로 감소할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국가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처럼 간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제 일본을 향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사실 크게 두 가지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과도 한번 매칭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집값이 빠지긴 빠지는데 그게 어디냐를 잘 보게 되면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지방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어, 그것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아파트 가격이 빠질까에 대해서는 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일본 부동산을 사람들이, 그것도 부동산 하락을 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OECD 선진국들 중에서 실제로 부동산이 장기 침체로 간 국가가 일본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지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제 출생률도 엄청나게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유럽 사회들도 고령화는 진작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야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다른 그 유럽 어느 국가들도 집값이 빠진 데가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각각의 이런 경제 사정들에 따라서 일시적인 침체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왔는데, 진짜 이제 L자로 갔다가 꺾인 데가 결국 일본밖에 없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일본처럼 된다, 일본처럼 된다 하면서 우리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막 계속 일본 얘기만 들어왔던 게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이 다가왔거든요. 그게 사실 일본 외로 다른 사례가 있었으면 '아 독일처럼 된다. 영국처럼 된다.' 이랬을 텐데, 다른 국가는 없고 일본만이 그렇게 빠졌다 보니까 자꾸 일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이상치라고도 해요. '이게 일본이 특이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으로서 또 인구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산업 구조들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사항들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많이들 쫓아갔다 보니까 '일본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오류는 일단 잡아왔어요. '일본이 되게 특이했었다.' 근데 우리가 '일본처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우리가 집값이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가격 지표는 우리 버블 경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버블 경제가 엄청나게 컸었을 때 그때 이제 확 무너져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도 이제 힘을 못 쓰고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 도쿄도. 참고로 계속 조금 일본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쿄도 자체는 서울의 3배나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경기도 면적들 합친 게 도쿄도예요. 근데 일본도 이게 도쿄도로 된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전에 도쿄시였을 때가 이제 도쿄 23구로 따로 일본에서도 통계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그게 서울 면적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쿄 23구를 일단 구분해서 먼저 한번 보고요. 여기서도 도쿄 23구도 맨션 가격 자체는 버블 경제 이전에 회복 못한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막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 젊은이들은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즉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그래서 뭐 주택 누가 사냐? 그냥 뭐 거주하는 겁니다라고 한다고 하던데 근데 그 일본 사람들도 집값은 사는 순간 감가상각되고 자산 가치로서 뭐 효과가 없어요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집값들은 다 무너졌는데 아니, 신축 가격은 평당 가격이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가 정말 위대한 사실이죠. 근데 이런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